이번에는 7호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인근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 구로 등의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입지인 광명시에는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재개발 물량과 7호선 철산역 인근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앞으로 10년간 대략 4만 세대 이상 쏟아질 예정입니다. 당장 4만 세대 그리고 앞으로 인근 지역 물량인 11만 세대까지 총 15만 세대의 물량 공급의 흐름을 잘 이용하면 처음 이곳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인근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에 40년 만에 오는 부자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될 기회를 어디서 찾으면 될지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윤석열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출 완화, 부동산 부양책 실행이 점점 미루어지고 금리 상승과 국내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물량 과잉이 지속되는 광명시 인근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는 시황입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 급락과 이러한 공급 충격이 맞물리면서 철산주공 아파트 13단지 33평 아파트는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서 현재 8억 4천5백만 원으로 3억 원 넘게 하락하였으며 안양천이 보이는 좋은 환경 조건의 리모델링 호재를 받았던 철산 한신 아파트 역시 33평 기준 최고가 10억에서 현재 6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광명사거리역 인근은 재개발, 철산역 인근은 재건축으로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며 전체 4만 세대 이상의 미니 신도시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인근은 광명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대기하는 단계부터 이미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까지 다양한 단계에 걸쳐서 총 3만 세대가 넘는 물량이 공급 중입니다. 철산역 인근은 철산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서 총 10,0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가 현재 공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락세와 물량 폭탄은 정확히 어디이며 부자될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광명과 철산역 인근의 재정비 구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계신 광명 11구역은 총 세대수 약 4,300세대의 현대건설 아파트가 2027년경 들어올 예정이며 작년 9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후 현재 이주계획 협의 중입니다. 광명사거리역 북쪽으로 언덕지형에 위치한 광명 4구역은 총 1,900세대의 아이파크 아파트가 2025년에 들어올 예정이며 현재 착공 준비 중입니다. 광명 4구역 바로 옆으로 붙어서 개발 중인 광명 5구역은 총 2,900세대로 GS, 현대, SK 아파트가 2025년에 들어올 예정이며 현재 착공 준비 중입니다. 철산역으로 넘어오면 철산역 북쪽으로 한창 재건축 중인 주공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철산주공 8단지, 철산주공 9단지는 총 3,800세대로 자이 아파트가 2025년에 들어올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입니다. 철산역 4번 출구 역세권의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아파트는 총 1,300세대이며 올해 3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철산역을 끼고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는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는 아직 구역 지정 전이며 안전진단 단계를 통과하고 있고 입주까지는 약 10년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좋은 입지인 철산 한신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였지만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리모델링 추진 세력과 리모델링 반대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진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주거지는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의 배후 수요지일 뿐 아니라 여의도 및 영등포로의 일자리 출퇴근이 편리한 위치이며 7호선을 이용한다면 강남까지도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입지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는 철산역에서 안양천만 건너면 바로이기 때문에 도보로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자전거 정도만 타도 충분히 통근이 가능하고 여의도와 영등포는 주로 버스 혹은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산역 남쪽의 하안동은 주로 안양천을 건너서 1호선 독산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현장 임장을 다녀와 보면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주거지와 철산역 인근의 주거지는 확실히 분위기가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인근은 7호선으로 딱 한 정거장 차이이지만 광명사거리역 인근은 광명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소 어지러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의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도로도 좁아서 운전도 매우 어렵고 주차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철산역 인근은 도로도 넓고 주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으며 도로가 비교적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 개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택 밀집지와 아파트 밀집지라는 동네 분위기의 차이는 광명사거리역 인근은 주택 재개발, 철산역 인근은 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주택과 다가구 빌라 등을 모두 허물고 도로, 전기 배선, 상수도와 하수도 등을 모두 처음부터 재설계하는 개발 사업이며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유지한 상태에서 오래된 아파트만 신축 아파트로 바꾸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철산역 인근이 큰 아파트 단지와 넓은 도로 등으로 도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지만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실수요 세대는 오히려 철산동보다 하안동을 선호하는 경향도 현장 임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안동 인근에 깨끗한 상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학원이 있는 학원가,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까지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시가 거주지로서 발달하게 된 과정은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구시가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천 사이의 중간 입지적인 위치로 서울과 부천 사이에 놓여진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목감천과 안양천이 범람하여도 안전한 지대를 찾아서 현재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치수 기술이 발달하고 목감천과 안양천, 그 중에서도 규모가 더 큰 안양천을 따라서 뚝을 쌓고 안양천의 물길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광명사거리역보다 서울에 더 가깝고 더 평지인 철산동을 따라서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주공 아파트들이 철산주공 1단지에서 철산주공 13단지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모이면서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안양천을 따라서 남쪽으로 하안동, 소화동으로 주공 아파트들이 더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안동의 하안주공아파트입니다. 이후 가장 최근 개발되고 있는 입지는 KTX와 1호선이 들어오는 광명역이 있는 일직동 인근입니다. 일직동 인근은 신축 주거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인근으로 이케아와 롯데아울렛과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명역이 있는 일직동 인근은 서울 서남권과 부천 그리고 광명과 철산 구도심의 신축에 대한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광명동이 주거지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안양천을 따라서 철산동과 하안동 그리고 소하동까지 주공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광명역의 일직동이 새로운 신축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발된 순서대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30년, 40년이 넘어가는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인근의 주택 그리고 아파트들이 다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파악해보니 미래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도 광명사거리역보다는 철산역과 하안동 인근이 더욱 인기 있는 주거지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은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광명사거리역을 지나는 메인 도로인 광명로와 오리로의 확장이 불가능하며 교통망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워 보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소형 혹은 중소형의 20평대에서 30평대 초반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4인 가족 이상의 가정이 오래 정착하기 쉽지 않아 보였고 결국 학군지 형성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총 10만 세대에 육박하는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니 신도시로 거듭나고 입지 가치가 뒤바뀌게 될 광명시에서 주공 아파트가 처음 들어선 40년 만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찾아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영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